안녕하세요. 연변생각 연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그동안 찍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좀 바빠가지고 못 올렸는데요. 그래도 혹시 제가 올리는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형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윤창호법 2탄입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 난 거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뭐 조회수는 잘 나왔는데 조회수도 그래도 좀 제 다른 영상에 비해서는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실제로 사건을 해본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형이 기대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서 그런지 그걸 보고 뭐 사건을 의뢰하실 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려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법률 비용도 좀 낮추고 1차 상담, 2차 상담 거쳐서 고민해야 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걸 바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윤창호법 위헌 이후에 제가 맡은 사건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같은 조항 도로교통법 44조 관련해서 148조의 이 벌칙 조항 44조 1항 2항 관련해 가지고 사건들이 있어요. 44조 2항은 뭐냐면 음주 측정 불응죄라고 주로 불리는, 우리가 이제 경찰이 나오시면 부세요 그랬을 때 안 불어가지고 생기는 그 죄인데요. 경찰이 2번 정도 요구를 했는데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이 죄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지금 2회 이상 가중처벌하고 있었던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위헌 결정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5월 26일 날 나왔던 결정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말씀드려요. 사실 저는 이제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같은 취지를 법원에 반영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려서 실제로 감형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위헌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으면 지금은 안 하고 조금 있다가 경찰서 가서 혈액 뭐 뽑아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수치가 낮게 나올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때 당시에는 불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에 따르면 혈액 뽑아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로 산출하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입 씻고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데, 술을 드셔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셔서 그런지 아무튼 불응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헌이 나왔다는 얘기는 과거에 한 번 음주운전을 하신 전과가 있으시고 이번에 2번째로 음주 측정 불응죄를 범하신 경우에 이것도 똑같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2회 이상에 해당해가지고 2회 이상 주치운전과 똑같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윤창호법과 똑같은 법 논리는 똑같았어요. 뭐 아주 오래전 범죄고 이게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닌데 무조건 2회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뭐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184조의 2 제1항이라고 하는데 요 조항에 의해서 음주 측정 불응죄 2까지 걸려서 2회 위반에 걸리셨던 분들은 재심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일반 사건과 똑같이 재심 신청을 하시고 재심 이유를 적으셔가지고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보시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이걸 통해서 그래서 형이 얼마나 감형될까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판사님들마다도 성향이 틀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는 감형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감형될 수 있는 사례는 전에 윤창호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음주전과가 한 번 있고, 지금 최근에 음주 측정 불응죄를 했는데 이거 2개가 붙어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적용됐다라고 하시면 오래전 음주 전과와 이번 건은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되고, 그러면 좀 감형을 하는 것이 판사님들도 마음에 부담이 없고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딱 맞는데, 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감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심 여부를, 내 사건을 재심해야 되느냐 판단할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도 들고 하셔야 되니까 이게 재심이 효력이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형되는 경우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붙어요. 그러면 뭐가 더 경하실 것 같은가요? 만약에 내가 안에서 구금 생활을 안 했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회에 나와 있으니까 매우 좋은데, 실제로 구금 생활을 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기 때문에 똑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상담하실 때 문의해 보시고, 경하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를 하신 다음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음주 측정 불응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2회 이상 가중 처벌하였던 그 도로교통법 규정이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재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고, 재심 결정을 하실 때는 향후에 어떻게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셔서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또 음주 측정에 불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술 드신 경우에 기억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조서를 보면 본인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음주 측정이 불응했다고 이렇게 절차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 나 어렴풋한 기억에 제대로 나 가서 할게, 경찰서에 딱 가서 할게 얘기했는데 측정 불응죄가 입건이 되어 있으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술 드시고 이런 실랑이가 있을 경우에는 나의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어를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다는 걸 다 방어하실 때 아시고 사건을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법률을 아시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변호사도 만나보고 사건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